안녕하세요. 네, 네,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지금 혹시 이 프린트물 저 뒤쪽에 있는데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많이는 안 나갈 거예요, 프린트물이. 저희가 만난 다음에 바뀐 부분이 많지는 않고요. 그 바뀐 부분이 기존에 이제 나갔던 모의고사들의 몇 개 바뀐 선례들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도 다 여기다가 이제 뭐 만약에 이제 그 너무 지저분해서 그렇다 그러면 달라고 하셔서 여기다 같이 껴서 보시면은 그게 기출 문제 중심의 지금 이제 교재랑 그다음에 모의고사 이렇게 갖고 같이 보시면 최신 선례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우리 지금 이제 진행하는데 요번 시간에는 이제 거의 임박했잖아요. 이제 한 달 남았나요?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아마 이 기본서는 그래도 자기 본인들 기본서들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거를 중심으로 한두 번은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이 문제는 뭐 모의고사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이게 어떤 단원에 있어서 요 단락 문제는 여기서만 나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섞어서 여러 개를 좀 연결해서 묻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시간에는 문제를 보면서 내 머릿속에서 그 단락의 흐름이 그냥 생각이 나시면서 같이 정리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좀 힘드실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3페이지 이제 총설 상업등기 제도인데요. 여기 첫 번째 문제는 1번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기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빼먹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나 이런 것들을 보셨을 적에 조문에서 갑자기 문제를 내버리면 오히려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념을 잡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어 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상업등기란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이게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뭐냐면 상인뿐만 아니라 합자조합이라는 것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문에 상인 및 합자조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그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것이고요. 2번 등기부란 등기부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이걸 다 기억하실 게 아니라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등기부하고 등기 기록을 비교하게 됩니다. 등기 기록하고 등기부는요, 옛날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책자로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카드식 책자로 돼 있었기 때문에 등기부는 이게 카드식 책자에서 이 번호별로 하나씩 뽑은 게 그 하나의 등기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카피해 가지고 냈던 게 등기부 등본, 등기부 초본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갖다가 유목별로 종류별로 묶어 놓은 거, 그게 등기부 책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산 정보로 바뀌었으니까 좀 달라지긴 했는데 개념은 어쨌든 여전히 남아 있어서 등기부 하면 등기 기록들이 묶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이라는 부분이 키워드예요. 등기부는 편성, 등기 기록은 하나의, 한 사람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등기 정보. 그리고 등기 기록을 갖다 등기 내용 정보 자료라고 이제 다 이제 전산 정보로 처리 조직으로 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기 기재가 없거나 타이핑하는 게 수기 기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등기 정보 하면 이제 서면, 서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등기 기록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이 등기 정보 자료다. 이게 정보 개념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하면 어쨌든 해서 등기 기록들이 편성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성이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부본 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록 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이 부본이라는 것이 그런 얘기고요. 4번 등기 기록, 등기부하고 이제 대비해서 보셔야 될 게 하나의 회사, 합자조합, 상호 혹은 한 사람의, 그래서 어떤 사람의 등기 기록을
증명하는 것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일부 증명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5번은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사의 본점 및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기, 파산 선고 등기는 상업 등기에 속한다. 그래서 상법 또는 다른 기타 법령에서 그 기타 법령에 들어가는 것이 채무자 회생 파산 법률에 의한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린 답입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해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나오면 함정은 거기 있다. 그러니까 조문에 뭘 빼고 넣고 요걸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2번 제 4페이지죠. 등기사항 1, 2, 3번이 하나로 묶이는데요. 등기사항이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되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점의 등기사항 혹은 본지점 공통등기사항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보면 그 박스에 있죠. 요걸로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및 법인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에서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등기사항 중 다음 사항 외에는 등기하지 않는다. 원래 상법에는 본점에 등기한 사항을 대부분 지점에 등기하라고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 특례법에 의해서 상당히 줄여놓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줄여놓기 때문에 이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보시면 1번부터 5번 목적, 명칭, 상호, 주사무소, 본점, 소재지, 법인이 공고하는 방법, 법인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기간 또는 사유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은 목적, 명칭, 상호, 주사무소, 본점, 소재지 여기까지는 특정하는 사항입니다. 회사를 특정하는 어디 있는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인지 까지가 특정이고 4번, 5번 법인 공고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 존립기간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상대적이긴 한데 그 부분이 들어가고요. 6, 7, 8하고 9번에 1, 2, 3, 4까지가 대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표. 볼까요? 법인을 대표할 임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7번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 이 대표. 8번 법인의 이사의 대표. 그 다음에 9의 1 대표권 있는 임원 직무 일시 행할 자. 2번 대표권 있는 임원 직무 집행 정지. 3번 대표권 있는 임원 선임 결의 부존재 무효 취소. 4번 청산 중인 법인을 대표할 자. 그죠? 대표에 관한 등기가 지점에도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외에 나머지 임원이나 사원 업무 집행자는 지점에는 등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5, 6, 7, 8, 9, 10, 11번 중에서 5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당해 분사무소나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인에 관한 등기인데요. 이 지배인에 관한 등기는 지점의 등기 사항인데 본지점 공동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약간 특이합니다. 그래서 지배인은 지배인을 둔 장소에만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점의 지배인은 본점에만, 지점의 지배인은 그 해당 지점에만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 7, 8, 9, 10 이런 거는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죠. 합병, 6번 법인의 합병, 7번 법인의 해산, 그 다음에 8번 설립무효, 9번 회생파산, 10 법인 분할, 이런 구조조정이나 법인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점 및 지점 다 등기하고요. 11번 당해 분사무소와 그 지점 소재지 및 명칭은요. 본 지점 공통 등기 사항이면서 본점에는 전국의 지점들이 다 등기가 돼 있고 지점 등기부에는 그 해당 지점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본점이고요. 지점이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등기부에서 서울에 A, B 지점이 있고 C, D 지점이 있고 E, F 지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등기가 되냐 하면 서울 본점 등기부에는 등기 기록에는 A, B, C, D
E, F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만약에 여기 각각에 대해서 갑, 을, 병 뭐 이런 식으로 지배인이 들어가 있다. 이러면 등기 기록에는 지점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점, 주소랑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이거는 생각해 보시면 지점 등기부가 서울 본점하고 등기 기록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배인란에 갑, 을이 들어가 있면서 갑은 A에 하고 돼 있고 을은 B하고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지배인을 둔 장소가 기재가 됩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여기는 따로 등기부가 개설되는 건 아니죠. 여기는 대구에 지점 등기부가 기록이 됩니다. 등기 기록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CD라는 지점이 나오고 여기 C의 밑에다가 병이라고 해서 둔 장소는 C다 이런 식으로 등기가 되는 것이죠. 여긴 또 부산. 그렇죠? EF.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등기 기록이 해당 등기 기록이 하나, 서울에 하나, 대구에 하나, 부산에 하나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예.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1번으로 돌아오면 4페이지 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인 거, 요건 이제 본지점하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은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은 등기해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데 각각 개별적으로 기억을 하시긴 해야 되지만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1번 전환사채나 신준수권부 사채가 아닌 보통 사채에 관한 사항. 그 특수사채, 회사의 사채에서 주식회사의 사채에서 특수사채 중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제한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키워드거든요. 제한돼 있다. 예, 그래서 보통 사채나 결합 사채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환 사채, 신규수권 사채, 그다음에 뭐 이익 참가부 사채, 그다음에 뭐 조건부 무슨 증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개 전환 사채, 신규수권 사채 정도 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2번 법무사 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상호. 이 부분은 법인 등기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이래요. 뭐냐면 변호사, 법무사가 등기를 합니다. 무슨 등기를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등기를 합니다. 법무사 법인이나 법무법인으로 등기를 하는데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한 명회사나 아니면 유한회사를 준용하게 돼 있고 법무사 법인은 현재 한 명회사를 준용하고 있는데 이제 유한회사 준용하는 것으로 바뀌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준용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사 쪽으로 많이 파다 보니 회사? 그러면 상호?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이러기 쉽습니다. 지배인?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특히 이제 지배인 쪽도 같이 기억을 하시는 게 지배인 등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세무법인 이런 쪽에. 근데 이제 판례가 하나 치고 들어온 게 뭐냐면 변호사 쪽의 판례입니다.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호, 그 다음에 지배인. 요게 이 상법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상인편이 있고 회사편이 있습니다. 요게 아예 장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 법 구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준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게 준용이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상호하고 지배인은 상인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편에 규정되어 있었으면 좀 편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호 지배인이라는 부분이 회사편을 준용하고 있는 그 뭐 법무사법이라든가 변호사법에 준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래서 그 변호사가 말하는 개인 상인, 법인 같은 경우 명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 개인 상인 부분은 상호가 준용이 안 돼서 등기를 못하고 지배인도 그 회사만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인 등기도 못 해버린다라는 선례로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무상이라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이 갈려갖고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상호 혹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그 법인의 지배인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등기 못합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3번 농업회사 법인의 주식회사 설립. 요거는 사실은 알기시기는 어려운데 요번에만 기억하고 넘어가십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라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농업 경영체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농업회사 법인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모든 회사다. 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유한회사, 환명회사, 합자회사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농업회사 법인 형태의 주식회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4번 주식회사의 정관상 직무대행자. 그 정관상 직무대행자는 법이 정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정해서 등기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등기할 사항은 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는 직무대행자라는 것은 그 가처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그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3번은 그냥 곁다리로 기억이 되시면 좋겠고 1, 2, 3, 4번은 그 의미까지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곤란하죠. 자, 2번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규칙에 의할 때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 앞에 오른쪽 박스를 보셨죠? 1번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지점 등기 사항입니다. 2번 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대표잖아요. 예, 맞죠. 그리고 3번 대표권이 있는 임원, 대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회생 또는 파산, 이게 회사의 운명이나 그 다음에 그 구조조정에 관한 얘기죠. 자, 5번 일주의 금액은 등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점에서는 자본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예. 자, 5번에 3번 5페이지 3번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1번 회사의 해산 이런 것들 운명에 관한 것 2번 대표이사 대표잖아요. 이건 등기할 사항이고 3번 자본과 사채에 관한 아니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고요. 4번 회사 분할 합병 분할 구조조정에 관한 얘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 등기의 효력입니다. 6페이지. 자, 등기의 효력 부분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픽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효력. 조문 체계가 조금 특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 자체를 내서 조문 자체하고 그 해석, 방향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요즘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실등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부실등기 뭐 이렇게도 했는데 불실등기라고 용어를 통일을 했어요. 아마 시험에 나와도 불실등기. 요건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기입니다. 창설적 효력. 자, 이 조문은요, 이 문제에서 정리를 하십니다. 1번 보시면 상업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등기할 사항이 등기된 후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거를 문제를 보기 전에 해설 먼저 보겠습니다. 해설에 있는 조문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번 해설. 등기사항은 그 실체가 성립되고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게 이제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죠. 이 조문을 파는 겁니다. 그 실체가 성립되고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얘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지문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에 주어가 누가 누구에게, 회사가 제3자에게입니다. 제3자는 회사에게 규정이 안 돼 있죠. 그래서 편면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그 실체가 성립되고 존재하는